네, 저희 최고의 게임이라 생각하는 이제 라스트 오브 어스 1. 네. 수는 없는 게임이고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뇌 얘기해서 네. 네. 아까 초반에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네. 좀비를 정신을 좀 잃게 만들어 하려면 마약을 쓰느냐. 네. 얘기가 나왔는데 마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시면은 마약은 결국 뇌에 작용하는 것들인데 네. 뭐 졸피뎀도 굉장히 유명한 그 수면 효과가 있는 네. 약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오물오물 모여 있는 저게 아까 전에 봤던 NA라든지 이런 애들 옮겨주는 그 구멍 네. 근데 같은 쟤는 위아래 작게 써 있지만 CL 마이너스. 아, 네. CL 마이너스. 저것 때문에 우리가 소금 NaCl을 먹어야 네. 문제가 없어요. 물을 너무 먹으면 저런 게 안 되니까 신경에 문제가 생겨 죽어요, 사람이. 물 중독이 되면, 과량이면. 그러니까 NA나 CL이 있어야 신경 자극이 제대로 됩니다. 아, 네. 근데 아까 전에 뭐 NA가 안에든 밖에든 어딘가 많아야 거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거나 해서 된다 했는데 네. 우리가 아는 건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합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저 CL은 마이너스라 써 있으니까 네네. 제가 들어와 버리면은 신경 자극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오,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술입니다. 알코올이 저기 작용하면 저 CL들이 막 들어와서 네. 진정이 돼요. 그래서 알코올이 흥분제가 아니라 진정제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잠이 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재미있는 사실 아까 말씀 많이 나왔던 펜타닐인데 이거는 요새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바로 마약 백신. 진짜 백신처럼 맞아놓으면 맞아요. 마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오. 근데 모든 마약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펜타닐 아, 맞아. 에 대해서 확실히 이게 결국에는 뇌로 이런 애들이 가야만 일어나니까 네. 우리 뇌에는 사실 막이 있어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작은 막이라서 네. 아무거나 못 들어가게. 기생충이 돌아다니다 뇌로 쏙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막는 건데 네. 이런 마약 성분 펜타닐이 뇌로가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못 들어가게 하려면 덩어리가 커지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런 백신들이 항체를 맞으면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들죠. 이 네. 항체가 펜타닐을 잡아서 커지니까 못 가요, 뇌로. 아. 그러니까 몸에 돌아다니다 그냥 배출되는 거예요. 맞아. 1번에 주사를 맞으면 네. 2번에서 이제 항체들을 우리가 몸이 만들고 그렇죠. 코비드 백신처럼 네. 3번에서 만약에 그 오피오이드 계열 저게 이제 양귀비를 오피움이라는데 그런 종류의 마약 물질들을 네. 먹으면 저 항체가 그 물질을 잡아서 뇌로 못 가게 튕겨 나오는 아. 그러면서 이제 소변으로 그냥 배출되는. 되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신기하죠. 네, 되게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좀비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네. 지금까지는 테트로톡신을 먹였어요. 신경 자극을 줄여가지고 진정을 시켜서 심장 박동도 느리게 만들고 거의 죽은 것 가까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땅에 묻기 직전에 다른 걸 먹입니다. 이게 이제 동말풀이라는 종류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흰 동말풀이라는 명칭으로 좀 더 유명해요. 오. 네. 근데 저것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증상을 선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의미가 뇌 전반적인 기능을 장애를 일으켜요. 쉽게 생각하면은 약물이나 술을 많이 먹으면 뇌가 좀 이제 몽롱하고 상태가 안 좋아지는 저 풀에 잎을 다려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잎 말고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또 판타지 같은 거 좋아하시면 네. 전설의 약초가 하나가 있죠. 전설의 약초. 전설의 약초? 뽑으면은 비명을 지른다는 약초 혹시 들어보셨나요? 맨드레이크 아니면 만드라고라. 알죠. 이 흰동말풀이 만드라고라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오. 이거에 좀 말씀드리면 아까 위치 얘기가 나왔잖아요. 마녀들. 네네. 네. 마녀들의 풀이 4개가 제일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렸던 동말풀 종류고 네. 다른 하나가 맨드레이크고 맨드레이크. 하나는 사리풀이라는 풀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재배가 금지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마지막 게 벨라도나. 벨라도나가 아까 말했던 살인가스 같은 그 신경가스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하지만 이것만 먹으면 죽는 그런 독입니다. 아, 독에는 독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추리 소설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 2개가 좀비의 핵심입니다. 증상 같은 것들이 써 있는데 왼쪽 그림이 실제 만드라고라예요. 우리는 사람 모양처럼 뿌리가 돼서 쏙 뽑으면 진짜 깍 비명 지를 것 같지만 그거는 거짓말이고 저 풀은 만드라고라 오피시나룸이라고 불리는 거고 별명이 맨드레이크. 저기 맨드레이크. 들어있는 게 아코니틴, 스코폴라민이라는 거 2개입니다. 네. 자, 저거 풀을 다려가지고 땅에 묻은 채로 먹여버려요. 입에다 흘려 넣어가지고. 그러면 심박수가 저하되고 깨나 이걸 계속 먹이는 겁니다. 먹이고 일정 후에 또 조금 먹이고 해서 묻어놓은 숨 잘 안 쉰 사람한테 계속 먹이면 스코폴라민이 작용을 합니다. 의지 억제, 기억 상실,
암시 강화. 암시 강화? 암시를 한다고요? 네, 저거를 먹이면 세뇌를 할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세뇌나 최면약으로 사용해서 적의 범죄에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옛날에. 이런 거를 먹여서 세뇌를 시키는 거죠. 너는 노예다. 그런 식으로 됐던 게 가장 기본적인 좀비였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만 들으면 좀비는 무섭지가 않아요. 그냥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는 하나의 방식이고 그렇죠. 사회에서 격리되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본 건 좀비의 분류 중에서 첫 번째만 본 겁니다, 우리가. 가장 원조의 정통적인 방식으로 정의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좀비. 화학 물질들을 이용해서 인간이 만드는 좀비였던 거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면은 뭔가 인간에게는 아직 문제가 없지만 당연히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네요. 네. 네, 저희 최고의 게임이라 생각하는 이제 라스트 오브 어스 1.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아까 전에 4개 중에서 두 번째 나왔던 바로 그 동충하초로 인해 동충하초. 만들어지는 좀비가 되는 거겠죠. 라스트 오브 속에서는 CBI라고 부르죠. 가운데에 써 있는 Cordyceps Brain Infection. 보시면은 말 그대로 동충하초라는 균류에 의해서 네. 사람의 뇌가 감염이 돼서 좀비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게 진짜로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컨셉을 잡아가지고 게임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있는 거라고요? 진짜 있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람에게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곤충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정확한 명칭은 이제 오피오 콜디셉스라 그래서 실동충하초라는 종류인데요. 네. 보면은 개미들이 몸에 뭔가가 자라나 있어요. 그리고 어딘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이게 동충하초에 의해 가지고 잡힌 제일 왼쪽 위에 걸 보면은 나뭇잎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이고 밑에 것도 나뭇잎의 모양 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뒷면인 느낌이 나죠. 네. 선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 것도 입으로 나뭇가지를 이게 콱 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죠. 네네. 이게 동충하초가 만들어낸 동작들이에요. 먼저 당연히 감염이 됩니다. 네. 균류가 이제 감염이 되면 얘네들이 몸으로 들어와서 점점점 번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당연히 얘네가 우리 생각처럼 팔에 가고 다리에 가고 해서 야 우리 힘을 합쳐 움직이자라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조절할 수 있도록 뇌로 갑니다. 그냥 그게 바로- 한 방에 모든 걸 조절하게. 그렇죠. 어. 그게 제일 중추 제어 장치니까 네. 뇌로 가요. 근데 뇌에 보면은 지금 GBA, 스핑고신, 하이포잔틴이라고 뭐가 3개가 쓰여 있죠. 네. 네. 이게 밝혀진 실동충하초가 곤충의 뇌를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오. 저 3개 다 그냥 화학 물질이에요. 그냥 화학 물질을 분비하는 거네요, 뇌에다가. 그렇죠. 저 화학 물질 3개로 곤충의 행동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오, 네. 이 조절되는 행동이 생각보다 정밀해요. 세 번째 그림 보면 나무 위에서 개미가 내려오는 그림 있죠. 원래 나무 위에 사는 개미인데 이게 뇌를 제어를 해서 개미가 땅으로 내려온 다음에 한 25cm 정도 높이의 나뭇잎 뒷면으로 가도록 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놈을 조절하는 것의 메인이 균이기 때문에 나뭇잎 위에 있으면은 비 같은 걸 맞으면 안 될 거고 밑에 있어야지 거기서 포자를 탁 터트려서 밑에 있는 곤충들을 감염을 또 시키니까. 밑에 4번 그림을 보면은 뭐 류신, 마이토콘드리아 이거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는데 네. 저기에 딱 자리를 잡으면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뇌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저 물질들을 감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턱 근육이 오그라들어갖고 아. 확 물어갖고 잡게 안 떨어지게. 그 동작을 이제 5번의 주황색으로 된 데스 그립이라고 명칭으로 가가지고 턱으로 물어가지고 거기서 죽음을 맞는 이 과정이 동충하초가 다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정리하는 걸 다음 슬라이드로 보면은 과연 균을 기준으로 우리가 상상한 좀비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 우선 가능은 할 겁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인간의 뇌로 온 게 없는 것 뿐이지 네. 감염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좀비에 대한 낭만 없어요. 물어가지고 감염시키거나 식인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균이 번식하기 좋은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번식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결국에 가능은 하지만 뭐 재미는 없다 이런 건 있어봤자 이제 좀 더 큰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균이었다면 기생충. 기생충도 종류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2개예요. 위에 있는 거는 외부에 기생하는 거. 생쥐가 이 라따뚜이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네. 진짜 이렇게 막 조정하는 거. 머리카락 잡고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몸속에 들어간 내부 기생충. 이 중에 당연히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내부 기생충일 수밖에 없겠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영가 씨가 나와요. 자, 요놈들이 갖는 효과는 일생이 나와 있는데 몸에 들어가요. 수생 생물들을 쭉 타고 들어가서 뭐 메뚜기든 사마귀든 그런 녀석들 몸에 들어가게 되죠. 네. 거기서 이제 점점 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성충이 되어 번식을 하고 싶을 때 이 생명체들을 물로 자살시키죠. 그게 바로 연가시가 작용하는 게 갈증을 유발하고 익수해서 자살하게 만드는 마지막 조절만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조절하지 않아요. 네. 그냥 기생하는 게 더 이득이니까. 자, 그럼 이제 갈증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네. 자, 이제 좀비 얘기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상하부라는 하이포살라무스라 써 있는 곳을 먼저 부셔야 됩니다. 좀비를 만들려면. 저 부분의 역할이 첫 번째로 갈증, 물을 탐색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을 억제하고 체온을 조절해요. 네. 자, 이걸 하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뭔가에 감염돼 좀비가 됐는데 네. 똑같이 막 갈증을 너무 느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좀비에게서 안전하다. 그렇죠. 약간 거의 국룰처럼 만들어져 있는 요건이잖아요. 네. 그렇죠. 좀비는 물을 안 좋아하게 만들게. 어.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식욕이 억제되는 부분이 없어져야겠죠. 그래야 엄청난 식욕으로 계속해서 뭔가 먹으려고 할 거니까. 그리고 체온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 네. 체온 조절이 왜 필요하냐?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비는 시체니까 차갑다라고 상상을 하지만 그렇죠. 이건 차가워야만 하기 때문에 차갑다로 만드는 거예요. 그쵸. 부패가 그쵸?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몸이 따뜻하면 안 돼요. 대사가 일어나면 안 되고. 우선 시상하부가 고장나야 우리가 생각하는 물을 싫어하면서 계속 먹으려고 하고 안 썩는 차가운 시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 아까 전에 봤던 4개 중에서 마지막 바이러스인데 네. 네. 바이러스는 더 예시가 보통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최근에 계속 연구되고 있는 겁니다. 이 네네. 판도라 바이러스 예도마라는 게 네. 우리 느낌에는 판도라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세상이 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다 싶을 수 있지만 판도라 바이러스는 그냥 거대 바이러스의 한 종류의 명칭입니다. 오. 그 예도마는 시베리아 쪽에 발견된 지역, 뭐 몇만 년 전에 빙하에 갇혀있던 바이러스들.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보는데 은근히 막 독성도 있고 해가지고 사람까지는 아닌데 막 주변에 있는 작은 미생물들 감염도 시키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것도 보여서 뭐가 더 나올지 모르죠. 이게 예도마지만 이 이전에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녹으면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하나씩 더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가장 모르는 내용이 바로 이런 쪽이죠. 그거랑 가장 관련된 바이러스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그 바이오하자드라 부르는 영상 네, 게임. 레지던트 이블. 여기서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좀비가 되는 거를 사실은 영화에서 제일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걸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증상이 눈이 충혈되고 피를 막 흘리거나 이게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전조 증상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좀비화 증상이라는 거는 뭔가 이 최소한의 고증이라도 있고 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네.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좀비화 증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우선 좀비화 증상 중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염증 반응과 대사 반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대사 반응이 우리 몸이 굉장히 빠르게 세포들이 분열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 가려움이 생깁니다. 좀비 되기 막 벅벅 긁고 맞아. 피날 때까지 긁고 어. 그런 증상이 좀비화 증상이 대사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오. 왜냐하면 피부가 각질이 막 빨리 생기고 하니까 충분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염증 작용 같은 것들은 특히 바이러스 같은 거나 이런 세균에 감염되면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염증 증상의 공통적인 게 관절이나 이런 데 통증, 고혈, 그리고 충혈이 되고 그리고 부종, 이 관절이나 이런 몸이 부으면서 막 아파오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건 안 썼지만 기능 상실도 있습니다.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거예요. 염증이 심해지면. 저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상상하는 좀비 증상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당연히 전문가들이 만든 거니까 고증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우리가 이제 좀비에게 기대하는 거 우리가 상상하는 정말 그 영화 속의 그 좀비 느낌이려면 제 생각에는 저 5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네. 식인, 전염성, 통증을 못 느끼고 그리고 감각이 쇠퇴해서 눈 같은 거 잘 안 보이니까 소리 들리면 거기로 탁 맞아요. 본다거나 이런 특정 운관 있는 거 그리고 운동 능력이 상실돼서 삐그덕대고 걷거나 그렇죠. 막 이런 것들 이게 네. 오늘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좀비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 그렇죠. 이제까지 봤던 전통적인 좀비는 안 되더라. 우리는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좀비에게 이 5가지 만들어야만 한다. 자, 그럼 이거를 만드는 방식 역시 우리는 뇌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뇌에서. 뇌에서. 이게 뇌의 5부분만 고장내면 좀비를 만들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뇌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좀비가 된 거고 좀비를 게임 같은 데서 할 때도 머리를 박살내야 좀비가 죽죠. 네. 그래 뇌가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자, 오른쪽 아래부터 보면 우선 소뇌가 있죠. 대뇌 다음 네. 소뇌. 이 소뇌가 손상되면 운동 능력을 실조할 수가 있습니다. 소뇌 손상되면 그렇게 돼요. 걷고 뛰고 잘 못하고 똑바로 못 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해마 왼쪽에 있는 히포캠퍼스 이게 기억 소실.
네. 근데 중요한 건 장기 기억 소실이고 네. 새로운 학습이나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좀비는 죽기 전에 가졌던 가장 강렬한 기억만을 반복하는 동작도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 네. 같은 데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컨셉으로 그런 게 이제 해마가 손상되면 한두 개 빼고는 동작을 못하게 돼요. 네. 기억상으로. 자, 그리고 시상하부가 아까 봤던 것처럼 식욕이나 갈증이었고 음. 그리고 두정엽이 고장 나야지만 집중이나 구분이나 인식을 못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여기서 잠깐 움직여 소리가 났다. 네. 좀비들의 관심이 끌리겠죠. 근데 네. 조용히 있으면은 다시 비틀대면서 또 흩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려면 두정엽이 손상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무슨 일이야 하면서 와가지고 뭐 찾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시상, 아까 봤던 탈라무스가 고장나야 되는데 중요한 게 이 부분이 고통을 못 느끼게 하고요. 후각을 제외한 감각 모두랑 관여합니다. 좀비가 우리는 보통 청각으로 이 소리를 듣거나 네. 아니면은 뭔가 냄새로 맞잖아요. 사실상 냄새로 찾아서 오게 만드는 좀비가 설정상 가장 잘 만든 거예요. 청각은 상실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오잖아요. 몸에 막 시체 같은 거 발라가지고. 맞아. 이게 가장 잘 고증되어 있는 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좀비가 뭔지는 알았으니까 다음 걸 보면은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하죠. 이 좀비 어포칼립스에 대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네. 막 책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이 그림의 왼쪽 거는 누가 계산한 건데 저런 식의 건물이면 좀비들이 자기 무게에 눌려서 계속 하게 돼서 저 건물 하나로 4만 마리인가 좀비까지는 없앨 수 있다. 뭐 이런 대피처를 저런 거 할 수 있다는 거고 뭐 오른쪽 거는 누가 그렸나 모르겠는데 일종의 그런 거죠. 좀비의 노동력으로 전기를 발전시키는. 거. 옛날에 트레드밀이 생겨난 그 원리를 이용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지금 보신 것만 보더라도 좀비라는 게 다들 재미로 보지 큰 재앙으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 이미지가 되게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긍정적이거나 약간 그런 대상으로 좀비나 이런 걸 바꾼 게 되게 많죠. 특히 그 뭐 스몬비? 저런 거 스마트폰 보고 네네, 돌아다니는 거 스몬비. 그냥 사람을 좀비다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거고 그래서 더 이상 좀비는 무서운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다음 게 이게 데드 스페이스라고 이거의 컨셉 자체가 이제 좀비가 되는 건데 우주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막 마커라는 게 나오고 실험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재밌습니다. 근데 이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비라는 대상의 매력을 느끼는 거지 단순히 숙주가 되거나 자살하는 쪽으로 조정되기 위해서 좀비에게 관심을 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잔혹하고 끝없이 늘어나는 대상으로 남아있어야 좀비가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도와야만 우리가 살아면서 좀비를 만날 수 있다. 제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